토트넘의 다이어는 최근 상당히 고무된 상황으로 들떠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축구 포럼 등에서는 다이어가 이제 B클럽으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토트넘의 후보에서 6개월 만에 반전을 일으키며 붙박이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은 다이어에게 매우 좋지 않아 보였지만 다이어는 자신만만했다는데요. 하지만 다이어는 해리 케인의 폭탄 발언에 최종적으로 크게 당황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일단은 왜 다이어에게 실제 최근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토트넘 내부에서는 다이어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사안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케인 없는 토트넘에 관해 어제자로 다시 발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지루한 질문일 수 있지만 포스테코 감독은 새로운 사실도 밝혔습니다. 어제자 풋볼 런던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 없는 공백을 곧바로 손흥민이 잘 메꾸었다 밝히며, 자신은 손흥민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케인 없는 큰 공백을 메꾸리가 손흥민이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손흥민에 대해 얘기한 것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어떻게 갑자기 주장이 되었나 매우 의문이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변인들이 손흥민에 대해 말하는 인터뷰와 동영상 등을 모두 검토했으며 그들이 손흥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그를 주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인이 저렇게 칭찬할 정도면 손흥민은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확신했다는 이야기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국인 혹은 유럽 출신이 아닌 비유럽 출신 주장을 최초로 토트넘에 앉혔던 파격 인사가 다름 아닌 주변인들의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죠. 당장 이러한 분위기는 다이어 입장에서 그리 좋은 국면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이어는 이전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들을 가장 먼저 해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토트넘은 손흥민 주장 체제에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모습이 나왔으며,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처럼 손흥민 주변 사람들은 더욱 손흥민에 대해 극찬했고,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봐라, 주변인은 더욱 손흥민을 칭찬하고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손흥민에 대한 미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메르송은 손흥민이 한국인이 아니며 브라질인이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장난치고 친근하다 했으며, 메뉴의 하그리부스는 손흥민은 영국인 전체에 사랑받고 있다, 누구나 그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오히려 영국에서 손흥민 국뽕이 심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손흥민이 마이크 내려놓은 장면도 영국에서 보기 드문 귀족스러운 예절이라며, 예의 바른 손흥민이라는 주제로 영국에서 조회수 1000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한 자신이 물을 마실 때 상대방 메디컬에게 허락받고 심판에 나눠주는 모습에 대해서 손흥민의 숭고한 모습은 영국에서 도대체 그를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단순히 그의 인품만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핵심이 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현재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10골을 넣는다면 EPL의 대기록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손흥민은 2골만 더 넣으면 8년 연속으로 10골을 넣은 EPL에서 이 부분 5위에 오릅니다. 현재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11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웨인 루니이며, 10시즌 연속으로는 램파드, 9시즌 연속으로는 케인과 아구에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EPL 현역은 손흥민밖에 없기 때문에 루니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센터포워드 포지션으로 변경하면서 호날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는데요. 호날두 역시 윙어에서 센터포워드로 변경되면서 득점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손흥민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의 빅찬스 전환율은 EPL에서 85.7%로 1위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것도 100%에 가까운 것인데, 한번 미스한 게 아스날전에서 발리슛을 알리송이 막은 그것으로 보이는데, 손흥민이 못 찬 게 아니고 키퍼가 잘 막아서 100%가 안 된 것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성공률입니다. 홀란 같은 경우에는 11골을 넣었지만 빅찬스를 놓친 게 10번이 넘어서 손흥민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빅찬스가 오면 거의 100%로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토트넘에 굳이 현재 자리 잡은 사안을 추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친 손흥민파로 유명한 아그본 라허는 최근 손흥민은 훈련조차 할 필요가 없다며 그를 두둔했으며,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고 부상에서의 충분한 회복이라며 무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력에서 제외된 멤버를 챙겨줬고 다이어까지도 챙겼습니다. 최근 경기가 끝나고 뒷장면에서 손흥민은 다이어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자신을 한때 곤란하게 한 리더십 그룹마저 품는 대인배적 면모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다이어는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싶었고 실제 그러하다는 건데요. 우선 알려진 대로 토트넘의 스승 무리뉴는 로마에서 다이어를 영입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AS 로마는 현재 센터백이 시원찮은 관계로 영입이 필수적인데 무리뉴가 다이어를 거명했고 1순위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변수는 AS 로마가 리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로마에서는 무리뉴의 경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론이 안 좋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무리뉴 감독이 유로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시킬 때만 해도 그를 영웅으로 벽화까지 새겼으나 이제는 무리뉴는 경질 대상이며 차기 감독인 독일 전 국가대표 감독 풀릭의 부임설까지 돕니다. 현재 AS 로마는 9위로 떨어졌고 만약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경질 확률이 높아지고 다이어의 AS 로마 영입설은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에게 최근 가장 가능성 높은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인 데리흐트가 부상으로 6주간 결장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컵대회에서 3부 리그 팀에게 패배하고 팀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는데 김민재와 함께하던 데리흐트가 빠져나가면 이제 수비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공백이 커서 무조건 이것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독일 현지 언론 빌트 등에서는 다름 아닌 다이어가 뮌헨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침 센터백이 부상당했으니 일단은 급한 대로 다이어라도 영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이어는 1월부터 뮌헨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조건도 되므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정적으로 케인이 다이어를 뮌헨 구단에 추천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데다가 멀게른 무리뉴 감독이 독일 입성을 노리고 있고 뮌헨도 고려 대상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실제 벌써부터 투엘 감독의 경질설이 끊이지 않게 들려오는 상황이고 무리뉴는 독일어 공부를 2019년부터 준비했으며 그는 통역 출신으로 독일에서도 감독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맨유의 차기 감독으로 가장 추천받고 있는 지단의 경우 언어 문제로 EPL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뮌헨에 무리뉴가 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극히 낮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상황이 다이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 같이 보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케인은 금주 인터뷰에서 다이어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케인은 자신의 파트너 베스트 5를 꼽으라 했고 여기서 토트넘 선수들이 대거 거명되었습니다. 아직 뮌헨에 이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케인은 자신과 케미가 좋은 이들을 꼽았는데요. 케인은 손흥민을 가장 먼저 거명했고 그 다음 베일을 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케인은 사네의 이기적인 플레이에 질려 더욱 손흥민이 그리워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또한 토트넘 시절 데스크라인을 구성했던 델리 알리 등이 환상적 파트너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다이어가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케인은 수비수를 추가했으며 그는 뜻밖의 맨유의 맥과이어였고 케인은 그가 국대에서 환상적이었으며 수비로 그를 둘 거라 한 겁니다. 맥과이어는 다이어와 포지션이 거의 겹치며 둘 다 영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맥과이어는 현재 실력 저하로 인해서 맨유에서 적지 않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은 다이어와 맥과이어 둘 중에 누가 더 팀을 망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고 둘 다 홈팀 팬들에게 야유받고 팀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받은 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다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전부 영국인인데 그 와중에 손흥민이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들어간 것도 신기한 대목이죠. 또한 애초에 질문 자체가 같이 뛰어본 선수들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다이어는 토트넘 내내 같이 뛰었고 맥과이어는 대표팀에서만 같이 뛴 수준으로 그를 골랐다는 게 더욱 다이어를 놀라게 했을 것이죠.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케인이 다이어를 뮌헨에 추천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 독일 언론과는 다르게 뮌헨은 토트넘에 한 번도 다이어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케인이 애초에 그런 요청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게 이번 인터뷰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이어는 케인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좌절하는 국면으로 돌아가는 셈인데요. 오히려 손흥민이야말로 영국인들을 모두 제치고 케인이 베스트 파트너로 꼽은 1인이 된 상황입니다. 과연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 1월에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을지 귀추가 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